자, 안녕하세요. 망치점사의 허성수입니다. 자, 오늘 그 바닥 난방 엑셀 그 시공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편에 저희가 그 바닥 난방 단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그 난방 그 엑셀로 지금 작업을 해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전에는 맹습식 난방의 이 구도는 맹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YMC 밑에 이제 요 망 자체가 그전에는 더 많이 촘촘했습니다. 지금 이 간격 자체가 조금 더 넓게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엑셀 부분을 이렇게 달팽이 모양처럼 이렇게 호일을 감아서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Y메시를 그 전에 이렇게 깔아두는 이유가 엑셀 호스를 저희가 고정하기 위해서 깔아두는 거고요. 시공을 하실 때 보시면은 결속선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Y메시는 다 묶어놨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난방 그 배관 호스를 다 깔고 간혹 수압을 안 걸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호스의 공기로 인해서 나중에 방통을 쳤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닥에 콘크리트 방통 자체가 양생이 다 되고 굳게 되면은 공국이 생기겠죠. 엑셀 호스하고 밑에 하고 공국이 생기는 것로 인해서 나중에 발로 밟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크랙이 잘 가고요. 나중에 하자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난방 호스를 다 깔고 난 다음에는 수압을 꼭 걸어 두시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해서 이렇게 바닥에 밀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는 직수를 걸어 놓더라도 안 얼게끔 내부 온도 자체를 적정 온도를 양생하기 좋은 온도를 딱 맞춰 놓고 저희가 그 방통을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온도에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온도도 잘 맞춰 두시고요. 그렇게 난방 이렇게 그 호스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이 심하게 꺾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이제 수압을 걸어서 물을 채우고 나면은 또 가라앉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에다가 우리가 분진망이라든지 이런 걸 깔게 되면은 이제 다 자체적으로 방통이 올라가면서 다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진망을 안 깔고 또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장크랙 방지를 하기 위해서 까는 거고요. 그리고 몰탈에 있는 물기라든지 그런 양들도 조정을 잘 해주셔서 타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몰탈 같은 경우도 수분이 급격히 빠져버리면은 이제 크랙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제일 그 첫 번째 이제 스타트 부분에 비닐을 깔아놨는데 수분이 최대한 늦게 서서히 빠져야지만이 강도도 튼튼하고 하자율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 자체에 단열재를 저희가 이중으로 이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크랙은 다 가더라고요. 이게 크랙을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연구 중인데, 이 단열재가 두껍게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크랙은 가요. 근데 생활에 지장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뭐 강마루를 시공할 때는 또 그만큼 크랙이 났는 부분에 갈아서 보수를 해서 이제 깔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욕실 자체도 습식으로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이 난방 호스를 많이 깔아 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겨울철에 이제 따뜻하게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구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복사열로 인해 가지고 안에가 이제 따뜻해서 이제 간혹 이제 거진 대부분 이제 호스가 안 깔려 있죠. 난방 호스가 안 깔려 있는데, 제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깔아 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제가 까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축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거진 90% 이상 이렇게 난방 호스를 돌려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호스 자체를 깔았을 때 기본적으로 보호 몰타를 깔고 그 위에 방수층을 어느 정도 두께를 형성시켜 놓고 그 타일을 깔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 얇게 했었을 경우는 이 온도 차이 인해 가지고 그 콘크리트도 크랙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수층 자체가 깨지게 되고 거기로 이제 물이 새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보호 몰타를 이제 꼭 깔아주시고, 그거는 어려운 건 없고 이렇게 방통을 타설할 때 여기다가 같이 조금 부어주시면 됩니다. 부어주시고 엑셀이 안 보일 정도로 해서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층을 형성해서 방수를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방통을 치는 자리에 보시면은 현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화장실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 합판 가지고 막아놨는데, 여기는 방통이 흘러가지 말라고 저희가 막아놨는 거고요. 이게 없어버리면 방통이
몰탈이 엄청나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 두었습니다. 두고 이렇게 이제 방통을 타설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자, 이렇게 엑셀이 보통 그 전원주택은 그 분배기가 두 가지 이제 시공 방법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 개념 자체가 실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고 실외에 이제 보일러실을 이제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내 쪽으로 이제 보일러실이 없는 그 분배기를 설치했었을 때는 여기가 이제 싱크대 자리입니다. 싱크대 자리에 하단 부분에 분배기를 설치했었을 때는 하단 부분에 이렇게 뭐 수납 공간이 조금 이제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제 동파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내부 온도를 더욱더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로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 보일러를 예전에 분배기를 많이 설치했는데 관리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혹시 이제 전원 생활을 주로 이제 산 밑이라든지 산 아래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전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독립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전원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파 위험 때문에 동파가 되었을 때에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원주택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내부 구조 자체를 아파트 구조로 저희가 평면 계획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에는 실용성 있는 그런 평면 계획을 그대로 이제 외부의 전원주택에 도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그 엑셀 그 까실 때 난방 호스를 까실 때 주의할 점이 보통 분배기에서 시작했었을 때 그 반까지의 그 거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호수를 길게 폈을 때 그 거리를 계산했었을 때 만약에 100m가 초과가 되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조인트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그 생각하셔가지고 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인 부분을 만약에 발생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거실 한 가운데라든지 이런 이제 뭐 복도에 있는 이 한 공간에 만약에 조인이 발생이 생겨버리면은 그쪽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자가 제일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발생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거실에서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 강마루를 시공했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강마루는 그 조인트 이렇게 보수 공사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표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보수했었을 때 자국이 많이 난다든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인트가 생겨야 될 부분이 보통 생긴다고 하면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문프레임 하단 부분이라든지 문프레임 한 가장자리 가쪽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해결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100m가 넘어가는 데가 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꼭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 조인트를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이 엑셀 시공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 보조가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엑셀을 이렇게 시공해서 나오는데 꼬여서 만약에 겹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난방이 원활하게 이렇게 흐름이 이제 잘 안 되고 난방 열 자체가 이렇게 끊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열 자체가 전달이 그만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난방 호스를 깔 때는 겹치지 않게끔 이게 딱 겹쳐버리면은 자, 예를 들어 이 호스를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통 요런 부분에서 많이 꼬입니다.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돌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은 보통 난방 이렇게 호스를 까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를 벤치라든지 이런 걸 잡고 눌러서 강제적으로 피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쪽에 하자가 다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공을 해보면서 느껴본 결과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접히지 않게끔 보조분이 역할을 잘 해주시고 조심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인트 부분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시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호스가 깔려 나가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결속선으로 시공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호스를 촘촘하게 시공을 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열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밑에 저희가 은박 단열 얇은 걸 한 개 깔아놨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걸로 인해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복사열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는 얼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단열재 위에 깔아주시면은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분배기 보시면은 보통 기성품으로 분배기가 뭐 69 뭐 이렇게 뭐 49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요거를 제작도 아마 가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분배기 자체에서 저희가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배기 보시면은 여기 요 마개가 보통 대부분 다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장 많이 발견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이게 원가 절감 때문에 이렇게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저희는 여기서 문제가 하도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는 이거를 임시적으로 해놓고 나중 되면 스댄으로 다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온도가 보통 화목 보일러 같은 경우는 80도, 9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얘네들 자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삭아서 다 부러지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그 주택에 저희가 시공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다급한 전화를 받고 한번 다가가 보니까 여기서 물이 철철철철 엄청 넘치고 있는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부속 자체가 삭아서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축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엑셀 부속이 아니고 이게 뭐지? 스댄이라든지 동으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지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열에도 강하고요. 자, 여기 엑셀을 이렇게 까는 모습을 보면은 이 중간에를 이렇게 띄어서 가고 있다, 그죠? 여기가 스타트 부분에서 이렇게 돌면서 결국에는 이 공간을 한 칸씩 띄어서 가서 다시 중간에서 여기처럼 꼬여서 다시 이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배교로 연결되기 때문에 짝수 개념으로 움직인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엑셀 같은 경우도 15mm 엑셀이 있고 11mm 얇은 또 엑셀이 있습니다. 11mm 얇은 엑셀 같은 경우는 보통 건식 난방을 할 때 컨테이너 하우스라든지 이런 안쪽에 이제 내부에 보통 11mm라든지 건식 난방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쓰곤 하는데 여기도 이제 두께에 따라서 이제 온도 전달 이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엑셀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망을 깔고 이제 방통을 칠 건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엑셀 상단 부분에서 방통까지의 높이가 최소한 5전 정도는 나와야지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 버리면은 크랙도 많이 가지만은 또 그게 너무 얇아도 문제가 돼요. 이게 저희가 그 레이저로 수평을 다 봤다 하더라도 바닥도 기초를 저희가 레벨을 봐서 이제 수평을 다 봤다 하더라도 단열재를 깔고 스티로폴을 놓고 하면서 오차 범위들이 한 1cm, 2cm씩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평을 이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 두께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깨지고 할 수 있는 하자율을 봤었을 때 5전 정도가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 자체도 나중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보통 제일 많이 하자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목수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엑셀 두께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타카를 쳤었을 때 엑셀 호스를 깨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방통 높이가 엑셀 위에서 5전이 나와서 뭐 덜 따뜻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방통이 이제 굳게 되면은 돌 재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엑셀 호스가 돌을 달굴 때 조금 달궈지는 속도는 늦더라도 그만큼 오랫동안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난방을 깔아놨는 단열 두께하고 이 공법을 쓰게 되면은 내부 온도가 엄청나게 유지가 잘 되고 뺏기는 열이 거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겨울에 외출을 기능하고 낮에 갔다 와도 이제 온도가 거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방 호수 시공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